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명이 긴 나라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책 한 권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요, 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일본의 원로 사회학자죠.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 올해 나이가 74살 된 이 우에노 지즈코 교수의 책인데, 그 책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대 수명이 2위로 올라선 것은 의료 접근성, 보건 수준, 영양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월등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그러니까 1인당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이요. 그 다음에 인구 1000명당 병상수, 한국이 1등.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료 인프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고, 또 담배도 덜 피우시고 술도 덜 드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기대 수명이 긴 나라들을 보면은 일본,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참, 여러분께서 소시적에는 절대 우리가 같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이름 아닙니까?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지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기대 수명이 더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 최대 장수국가가 될 것이다. 최고의 장수국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자살률, 그것이 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 우에노 교수가 집에서 혼자 죽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재택사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재택사, 재택, 집에서 죽는다. 지금 아마 우리 주변 대부분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집에서 잘 살고 계시던 그런 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어디가 안 좋아지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뭐 폐렴이 됐든 뭘로 됐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심정지 상태에 이럴 때는 대개 병원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우에노 교수는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집이든 병원이든 99.99%는 침대 위에서 죽는다. 행렬병자가 길 위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침대에서 죽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에노 교수가 왜 집에서 죽자는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집에서 홀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겁니다. 가족이 없는 저한테는 장례식이나 무덤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랑한 이들에게 그간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를
미리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홀몸 노인, 독거 노인 그러면은 무조건 참 안 됐네, 불쌍하네, 이렇게 여기는 세상의 인식을 단호히 거부한다. 혼자 사는 노인이 혼자 죽는 게 당연하지요. 뭐 어때요? 오히려 가족에게 나를 돌봐달라, 이 짐도 지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 삶이라 여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20, 30년 후면은 65세 1인당 가구가 467만 가구, 467만 노인이 혼자 살게 되실 거다, 이런 거고요. 일본은 그보다 더 빨라서 2025년에 홀몸 노인이 751만 명. 우리보다 거의 곱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몸 노인의 고독사 얘기 들어보셨죠? 홀몸 노인 고독사. 그런데 우에노 교수는 그것을 전혀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친구나 또는 먼 친척이나 또는 자기가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원들하고 교류는 하되 죽으면 혼자 집에서 조용히 마지막 순간에는 죽는 게 어떠냐, 겁내지 말고 혼자라도 행복한 죽음을 준비해보자, 이런 겁니다. 물론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병을 앓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다 불가능해지겠지요.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24시간 방문 의료 체계를 갖췄다는 소개를 합니다. 노령 인구의 80%가 일주일에 2차례 전문 간병인의 돌봄을 받는다. 그리고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집마다 설치를 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바로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실수로 집에 불을 낸다든지 또는 실수로 해서 다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우에노 교수 설명은 이렇습니다. 심장 박동 등 생체 신호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노인이 착용하고 전문기관에서 이 신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사고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예방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인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혼자 돌아가시면 그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고독사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에노 교수가 재택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홀몸 노인 비중이 높아지는 미래에는 의료기관이 그 많은 그 노인들의 사망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다가 병원에서 숨지는 사례보다는 만성질환을 앓다가 서서히 집에서 노쇠해져서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늘고 있다. 일본 수명조사에 따르면 임종하기 전에 남성은 약 8년 동안, 여성은 약 12년 동안 허약해지는 기간을 지낸다. 그래서 재택사, 즉 집에서 숨을 거두는, 집에서 혼자 죽는 이 재택사는 막대한 의료 비용도 줄이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일본은 좀 특수한 그런 환경이 있는데 빈집이 많습니다. 전체 가구의 13%가 빈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없는 홀몸 노인들에게 이 13%나 되는 빈집을 대여를 해주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홀몸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마지막 생을 이제 맞이를 한다면 그것은 청년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모를 간병하는데 구속받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혼자 당당히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청년들도 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노인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청년의 미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라는 책을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홀로 살게 된다면 홀로 살게 되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